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살표 코 모양, 우리가 뭐 옛날에 그 개그맨 서경석 씨 예로 들 수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코끝 예로 들 수 있어요. 그럼 콧구멍이 보이면서 화살표 코는 안 돼요? 라고 하시면 콧구멍이 보이면 뭐 옛날에 들창코들 뭐 돈 센다, 비 올 때 물바지다. 저는 약간 웃을 때 화살코 같아요. 그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. 우리 사장님은 맨날 껴맞춰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아름다우셨습니다. 다음 편에 할 건데 눈밑 지방 재배치 했습니다. 대박이다. 저도 이거 재배치도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데 뭐 그건 다음 편에 하고, 왜냐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려서 눈밑이 꺼지면 사업하는 데 하자 있다고.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코예요. 코.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다. 맞아요. 사업하실 분들은 코가 조금 되는데, 제가 막 전에 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. 낮은 코, 되게 낮은 코는 막 오히려 큰 사업하기 좋고, 코가 막 똑바로야. 대체적으로 뭐 똑바르죠. 코에 그냥 높낮이 차이인데 뭐 누가 봤을 때 높다 낮다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, 그래도 사업하실 때 코의 높이 이런 것도 중요하신데, 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코끝. 저같이 동글동글한 코끝은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적절치 않습니다.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작게 생각하는 개념들, 뭐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좀 되시는데, 장사를 하더라도 작게 해서 결국에 크게 되시는 분 있고, 뭐 사업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든 2차 산업에 종사하시든 내가 사업 자체도 커지는 분들이 있는데, 대략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 대비해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운이라고 하죠. 운이 이제 내 노력 없이 따라오는 운은 없어요. 대신 그건 아셔야 돼요. 가만히 있다가 똑 떨어지는 운은 없다는 소리예요.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운이 조금 더 받쳐주는 분 기준으로 보면,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살표 코 모양, 우리가 뭐 옛날에 그 개그맨 서경석 씨 예로 들 수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코끝 예로 들 수 있어요. 이 정도라고 하면 화살표 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, 한마디로 그럼 콧구멍이 보이면서 화살표 코는 안 돼요? 라고 하시면, 콧구멍이 보이면 뭐 옛날에 들창코들 뭐 돈 센다, 비 올 때 물바지다, 물이 고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, 아니고요. 화살표 코처럼 코끝이 뾰족하게 아래를 향해 있으면 콧구멍이 좀 보이셔도 가려 있어도 상관없으세요. 코끝 말씀하시는 거죠? 맞아요. 요 코끝이 그렇죠. 요렇게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, 뾰족하게 이런 분들은 돈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요. 돈을 잘 다뤄요. 잘 다루고 더불어서 약간 운도 따라주기는 해요, 사실. 노력한 만큼 운이 따라준다,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. 네, 근데 사람들이 저는 운이란 말을 쓰는 걸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, 똑같이 노력하는데 따라오는 운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일단 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, 계획, 공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운이 안 따라오죠. 로또를 사갖고 와야지 이제 맞춰나 볼 수 있는 거지, 사지도 않고 야 나 10억 맞으면 빚부터 갚고 일단 조금 한 달 쉬면서 로또를 사야지 맞는 거예요. 안 사고 계획 세우는 분들이 있어. 준비나 계획성이나 그거에 대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무언가 그걸 실행하는 능력적으로 조금 타고나요. 그러니까는 코의 모양 같은 거는 유전성일 수도 있어요. 후천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.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다? 뭐 성형. 근데 코끝을 누가 뾰족하게 성형으로 빼고 싶어 하시겠어요? 예쁜 코 원하지. 그러니까 나는 코가 좀 화살표 코야, 좀 이쁘게 딱 들고 싶어.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시고 회사 생활하시고 나 사업에 꿈이 없다, 아니면 나 그냥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겠다, 나 그런 거 욕심 없다, 그러면 뭐 그냥 사셔도 돼요. 근데 내가 사업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타고 태어난 코는 안 바꾸는 게 좋아요. 한마디로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시고 거기에 더불어 따라 붙어주는 운도 좋다. 이게 화살표 코예요. 재물이 좀 붙는 거지 사실은.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붙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떠한 일, 사업을 하실 때, 근데 직장 내에서도 이런 분들은 결국엔 능력 인정받아서 위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. 임원진 막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어때요?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권력이 생기면 재물 따라오죠. 근데 저는 약간 웃을 때 화살코 같거든요. 그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. 우리 사장님은 맨날 껴맞춰요. 이렇게 껴맞추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진짜 딱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, 서경석 뭐 그런 정도 코. 그럼 딱 봐도 화살코잖아요. 네, 그런 정도 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콧대가 뭐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어요. 높이 상관없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코가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잘 지내셨죠, 선생님?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미리 좀 찍어놔야 되겠어. 잔뜩. 네,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번에 네. 사업해야 될지 그냥 직장 다닐지.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. 그래서 막 회사가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근데 나가려고 하니
내가 뭐 사업할 수 있을지 그런 불안이 있죠. 근데 지금 같은 시국에는 보통 속된 말로 사람들이 남의 돈 먹는 게 제일 속 편하다. 근데 또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불안하고 내가 또 밀려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사업을 많이 생각은 하셔. 사업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냥 크게 보면은 그냥 내 장사 작게 내가 하는 거랑 말 그대로 좀 규모 있는 사업한다. 그래서 우리가 사업 개념이라고 하시면 보통 1, 2차 산업 정도 보시면 돼요. 저희가 생산, 제조, 가공, 유통, 무역, 물류 이런 것 정도 좀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근데 내가 단순하게 뭐 판매업 한다, 뭐 영업을 한다 등등의 기타 자영업 하시는 거는 좀 장사 개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규모가 크더라도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3차 산업, 그냥 일반 서비스 산업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손님들이 그런 분들이 오세요. 올 때는 주로 어떤 걸 제가 많이 보냐면 손톱을 많이 봐요. 손톱? 물론 이제 손바닥에서 보는 부위도 있는데 손톱을 좀 보시게 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. 손톱 바디가 길고 넓어야 된다고. 기억나요. 손톱 바디라는 거는 하필이면 이 손가락이야? 자, 죄송합니다. 손가락을 잘못 선택했네?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? 지금 체력이 안 좋아. 밥을 못 먹어서. 아까 손가락은 잊어주세요. 손톱의 이 길이 그리고 손톱의 이 넓이 내 손 사이즈 대비해서 손톱 바디가 길고 넓으신 분들은 일단 자기 사업을 좀 해볼 수 있어. 장사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죠. 왜냐면 이분들은 좀 승부수를 탁 던져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느 정도는 실천력과 실행력도 필요하고 판단을 할 때 약간 모험도 필요하거든요. 내가 이걸 말아먹더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.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약간의 투기심과 도박심이 필요해요. 그거를 적절하게 갖고 있는 분들 일단 베이스는 이게 필요해요. 물론 장사를 할 때 제가 뭐 요식업 할 때는 이렇게 1구, 2구, 3구, 4구 이런 구발달이 좋아하면 제가 이제 뭐 요식업 같은 거 할 수 있다. 아니면 아예 빤빤하면 큰 사업 할 수 있다.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단 바탕이 되기 전에 먼저 손톱을 봐요. 손톱을 보고 이 사람이 여기서 장사를 할 사람인지 사업을 할 사람인지까지 이 구를 보면서 손톱과 맞춰서 먼저 봐요. 손에서는. 그래서 손톱 규모가 안 따라주면 이 구발달이 있는 경우에 1, 2, 3, 4, 9가 볼록볼록 올라오면 제가 장사 정도는 권해드려요. 근데 만약에 여기가 빤빤해요. 빤빤한데 손톱도 나처럼 작아. 난 진짜 빤빤하고 손톱도 작아요.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장사하면 말아먹기 쉽겠죠. 그지가. 그 말아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서히 내리막. 초반에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. 그러다가 내리막을 가버려요. 결국엔 내가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없고 뭐 1, 2년, 2, 3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계약기간 끝나면 뭐 그냥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이 없어.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진 않아요. 근데 반면에 바디가 있어. 이 손톱이 좀 있고 여기가 빤빤해. 그럼 아까 말한 1, 2차 산업을 권해드려요. 크게 막 이제 크게. 막 공장 라인 맞아요. 세우고 맞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본금이 그럼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본금 없어도 돼요. 사업이라는 거는 의외로 자본 없이 내가 투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국가의 지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. 말 그대로 지식산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. 4차 산업이라고 하죠. 다만 여기가 이제 볼록볼록 나오신 분들은 의외로 빤빤하신 분들 대비해서 장사 정도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. 오히려 빤빤한 게 좋네요. 크게 봤을 땐 빤빤하게 좋죠. 그래서 내가 큰 사업 하겠다 싶으시면 빤빤한 게 낫고 좀 볼록볼록 하시면 장사 정도까지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. 근데 그 볼록함이 정말 과할 정도로 막 올록볼록 살았다. 근육맨처럼. 이러시면은 장사도 좀 크게 볼 수 있어요. 체인 사업.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매장이 엄청 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데 적당한 정도의 발달은 적당한 정도 사이즈 저희가 이렇게 자영업 흔히 하시는 정도 그 정도 규모라고 좀 보시면 돼요. 넓은 손톱도 있고 네네네. 좀 작은 손톱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. 섞여 있다고요? 네. 건 드물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지. 나 뭐야 나 입 나왔잖아.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서 오라는 거야. 너 와요. 나도 요새 불황이야. 불화를 요즘 불황이잖아. 불황을 타게 하려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. 빨리 와요. 불황 아니지.